자, 이제 드디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일단은 제목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였는데 세부 챕터 1은 지수와 로그에 대한 거였고요. 이제 세부 챕터 2가 뭐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교과서 잘라놨죠,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인데, 그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그럼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규칙을 전부 다 뭐로 나타낸 거다? 식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y는 뭐다? fx다. 그래서 수학하에서도 요 근래 배운 함수가 뭐였냐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함수는 fx인데 요 fx가 유리식이면 유리함수고 무리식이면 뭐다? 무리함수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함수는 뭘까요? fx가 지수로 되어 있겠죠. 자,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문자가 뭐다? x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수함수가 되겠고요. 로그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말 그대로 로그겠죠, 그죠? 근데 이때는 진수에다가 x가 들어가는 것이 뭐다? 바로 로그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수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곱해지는 거듭제곱하고 관계가 있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통 뭐다? 기하 급수적으로 는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있냐면 지수적으로 증가한대요.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는 계속 같은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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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3배, 3배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네요. 자, 그리고 보통 이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게 만약에 세균이 있다. 그럼 얘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돼요? 번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번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번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덩어리가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기하급수적이라기보다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 무슨 함수다? 지수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지수를 다 못 풀 때 뭐로 고쳐 푼다고요? 로그로 고쳐 풀죠, 그죠? 그래서 지수의 보완이 되는 것이 로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준비학습 보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이거 우리 많이 봤다, 그죠? 2분의 1의 5제곱은 뭐가 됩니까? 자, 지수 음수 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답이 되는 거고요. 너무 남았구나? 자, 그럼 2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2번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쵸? 자, 이거는 16이 뭐다? 2의 4제곱이야. 그래서 이거는 거듭제곱근은 뭐로 고쳐야 되냐면 지수를 이렇게 유리수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수를 확장한 이유가 뭐였죠? 함수 배운다고 그때도 강조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렬과 공유 유분범위 실수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수가 되고요. 얘는 뭐다? 유리수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실수까지 확장시켰던 것이 그 함수를 쓰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다음 함수 역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마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야. 그래서 로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준비학습에서 뭐냐면 이 역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1번하고 2번이 조금 다르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지. 1차 함수는 거기 적어놔야 될 게 대표적인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는 뭐죠? x 하나 있고 y가 한 개씩 이렇게 꼬박꼬박 연결되는 것이 1대1 함수고요. 공격하고 치역이 뭐다? 서로 같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1대1 대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무슨 함수를 가진다? 역함수를 가지고 이 1차 함수가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단계가 2단계였습니다. 맞나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두 분 다 지금 나한테 수업 배웠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로 하자면 대처는 뭐라고요? 역할 바꾸기입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x, y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y가 x에 관해서 나타났다고 하면 이번엔 뭐를? x를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나타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2x는 뭐가 됩니까? y-1이 되기 때문에 자, x는 뭐가 된다? 2분의 y 마이너스 뭐다? 2분의 1이 되고요. 스텝 2는 뭐 바꾼다? 모양을 바꾸셔야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항상 x, 공역은 항상 뭐다? y를 쓰기 때문에 xy만 이렇게 반대로 바꿔서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 뭐다? 역함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왜 조심해야 될까? 그렇죠, 루트죠.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사실은 y를 루트 x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배우셨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이거는 무슨 함수일까요? 1대1 대응일까요?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이거는 영주 말대로 무슨 함수냐면 1대1 함수예요. 왜 함수냐면 공역은 그냥 주어진 뭐다 실수 전체거든요. 근데 치역은 뭐냐면 그래프가 그려진 y범위이기 때문에 치역 자체가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은 아니고 뭐다? 1대1 함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 하면 된다? 정역과 공역을 제한해 주시면 공역을 제한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1대1 대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자, 요 범위에서만 보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바로 1대1 대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주의점 뭐였습니까? 정역과 공역이 이게 치역이 제한이 되면 나중에 뒤에 바뀌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바뀔 때 여기에 있는 치역의 단위가 뭐가 된다? 정역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접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와 요거 차이는 얘는 1대1 대응이고 얘는 뭐다? 1대1 함수 차이예요. 자, 근데 푸는 방법은 똑같아. 그럼 스텝 1 한번 볼게요. 스텝 1은 뭐가 되느냐? 자, x에 대해서 풀어야 되죠? 그러면 루트 x가 뭐가 된다? y가 되고, 자, 제곱을 하시면,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된다? x는 y 제곱이 돼요. 자, 근데 주의점이 있죠? 자, 뭐다? 자, 여기서는 y가 뭐보다 크가 나갔다? 여기보다 크가 나갔죠? 그래서 마지막에 스텝 2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y는 뭐다? x 제곱인데, 이때 치역을 뭐 적어줘야 된다? 공역이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y는 x 제곱은 뭐가 됩니까? 1대1 함수 자체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죠? 이 부분만이 뭐가 된다? 바로 이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 우리 소와 카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도요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1대1 함수거든요. 이 부분 아니에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다? 지수함수의 뜻과 뭐다?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지수함수의 뜻은 벌써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함수는 뭐다? y는 뭐다? f 뭐다? x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형태? 지수 형태로 나와 있을 때가 지수함수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있으니까 나도 다음에 먹어야지. 자, 여기 보면 갑자기 먹고 싶은 이유가 크로아상 좋아하십니까? 난 너무 좋아해요. 겹겹이 있는, 맞죠? 이런 건 또 한 겹씩 뜯어 먹어야 돼. 또 여러분들 몽블랑이라는 빵 아세요? 몽블랑이 커가지고 이게 한 겹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한 겹씩 뜯어 먹고 커피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자, 근데 크로아상은 밀가루 반죽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버터를 바르고 반죽을 또 몇 등분 한다? 3등분해서 이 접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1회 접은 반죽이 3겹이면 2회면 어떻게 됩니까? 3배씩 늘어나죠. 자, 그러면 3회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회 뭐다? 세제곱. 그럼 x에 접으면 3회 뭐다? x가 됩니다. 그럼 n번이 아니고 x라고 한 이유는 뭐다? 함수로 확장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자, 원래 지수가 자연수에서 결국엔 무슨 수로? 실수까지 보는 거죠, 맞죠? 근데 이게 접는 거는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지만 지수가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의 개념 열기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접는 그거 횟수에 따라서 여기 있는 그거 겹층은 오직 몇 개? 한 개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원래 x 하나에 y 꼭 몇 개? 한 개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단 하나로 정의니까 뭐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얘가 뭐다? 지수함수인데, 자, 우리가 함수에서는 이런 걸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 함수식이라고 부르죠. 함수식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가 무슨 수? 양수이면서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부터 좀 강조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이 뭐죠? A는 두 개로 나뉩니다. 0에서 1 사이 또는 뭐다? A가 뭐다? 이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지수함수는 크게 몇 종류다? 두 종류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A를 비추라도 무슨 함수다? 지수함수라고 했죠. 지수가 그래서 X가 어디에 있다? 지수에서는 무슨 함수다? 이게 바로 지수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렵진 않죠? 우리가 지금 함수를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함수가 뭐냐면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고요. 그다음 삼각함수 세 종류, 수투에서 3참수, 4참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은 2학년 때 배우는 건 함수만 해도 7개.
지금까지 배운 거 몇 개? 네. 4개. 그래서 총 보통 몇 개다? 11개 정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까지 배운 11개. 자, 근데 항상 순서가 함수식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 그 다음 마지막에 뭐냐 그래프로 주어져 있거든요. 자, 이거 저 함수 y는 10x 거듭제곱은 x 10을 미출하는 지수함수가 맞죠? 맞나요? 네. 근데 밑에는 질문이 있는 거였어요. y는 x의 열제곱은 지수함수일까요? 사실 얘는요, 이건 그냥 무슨 함수다? 이게 사항함수입니다. 왜냐면 여기 무슨 식이다? 다항식.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x가 어디 있어야 돼요? 지수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맞죠? 그래서 지수함수가 아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무슨 함수다? 다항함수다. 근데 보통 함수는요, 다항함수도 보통은 4차까지만 보통 상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5차 방정식은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경우에서 실수범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5차 방정식부터는 풀 수 없다라고.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경우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 달래가 뭐다? 단 하나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모양은 나올 수는 있는데 보통 10차 함수라고는 하지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차 함수까지만 나옵니다. 4차 함수까지만 나와요. 되겠죠? 그럼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지수함수를 모두 고르시오 볼까요? 여러분들, 자, 1번 맞나요? 네. 맞아요. 자, 2번 맞나요? 아니요. 좀 틀렸죠? 왜냐면 이거는 다항함수예요. 2차 함수잖아, 그지? 3번은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참 어색하다. 그죠? 근데 파이가 하나는 뭐다? 수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은요? 아니에요. 얘도 아니에요. 얘는 다항함수인가요? 이건 다항함수도 아닌 것 같아요. 왜 다항함수가 아니냐면 다항함수는 어떻게든 차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차수는 뭐가 돼요? 이렇게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건 좀 애매한 함수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하고 3번이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페이지가 쭉쭉쭉쭉 나가요. 사실은 교과서 소리는 별로 없어. 나중에 문제로 가면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 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프는 뭐를 모아놓은 거다? 점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점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점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 담기는 너무나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출력을 상체를 한 거죠. 자, 근데 제일 처음에 자,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순서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 하나이고 y가 몇 개씩 하나씩 배분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넣어봤습니다. 뭐다? 0 넣으면 얼마다? 1이고요. 1 넣으면 얼마다? 2고요. 자, 2 대입하면 얼마다? 4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점이 쫙 나오는 거죠. 자, 몇 개? 몇 개? 무한개. 자, 그래서 이때는 정의역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개가 나오면 선으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유한개면 뭐로 나온다? 점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프는 맞습니다. 맞나요? 네. 자, 봐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다? 기하 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난다. 근데 아까 우리가 새로운 표현이 있었네. 자, 무슨 표현을 써도 되겠다? 뭐 지수적이다. 그래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쭉 올라가.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 체크할 거. 그럼 이렇게 매끄러 뭐다? 일단 곡선이 나옵니다. 직선이 아니라.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정의역은 뭐다? 당연히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요. 자, 체크하세요. 양은 실수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수를 우리가 거듭 제곱하면 n이 나온다고 했는데 n은 무슨 수다? 0보다 커야 되죠? 로그로 고쳐지면 진수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체크할 거. 자, 지수함수는요, 중간에 단어 나옵니다. 1대1 함수 있죠? 자, 왜 1대1 함수냐면 공역은 실수 전체야. 근데 그래프가 그려진 게요, x축보다는 위에만 있어요.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죠? 네. 맞나요? 그래서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야. 자,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걸 뭐다? 증가한다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이 그림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확대했다 이거예요. 네. 자,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작아지는데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대. 그래서 만나지는 않는데 가까워지는 선을 우리가 유리함수에서처럼 무슨 선? 점근선이 돼요. 자, 그래서 점근선 있는 그래프가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어떻게 세 종류가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분수함수. 여기 무슨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포함이 되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보면 역함수 포함이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탄젠트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근선이는 함수는 뭐부터 그려야 된다? 점근선을 반드시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책에 보니까 여기 점근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자, 이거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대요. 아시겠죠? 이렇게 점을 위에 찍어도 되고요. 공학용을 했는데 결론은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고요. 자, 그래서 X축은 항상 직선의 방정식 뭐로 기억하셔야 된다? Y는 0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나중에 평행 이동할 때 어느 축 방향으로? Y축 방향, 즉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점근선이 바뀝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근선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y는 2x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y는 2분의 1x 거듭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좀 빠르면 빠르다고 브레이크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배웠던 게요. 앞에서 우리가 2분의 1의 x 거듭제곱을 고치는 걸 배우셨어요. 뭘 배웠냐면 요거는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어서 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따지고 보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라는 소리야. 그럼 보시면은 뭐는 같고 뭐는 다를까요? y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 x의 부호가 딱 다르다.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보세요. 우리가 대칭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무리함수 그래프도 기억나시죠? 요거를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된다고 배우셨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x부호는 뭔데? 반대인데 y는 같대요. 그럼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뭐다?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 그래서 그런데 여기 예제 1번에는 자,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이게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벌써 무리함수에서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축 대칭이다? 자, y축 대칭이다. 여러분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 커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y축 대칭하면 항상 뭡니까? 2의 0 거듭제곱이 얼마다? 1이 되기 때문에 y절편이 얼마다? 1인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돼요. 그럼 따지고 보면 얘가 증가하니까 얘는 무슨 함수가 된다? 감소함수가 되죠. 그래서 거기 적어놓을 거 이거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네. 다음 a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크면 a분의 1은 1보다 작겠죠? 맞나요? 0에서 1 사이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이 두 개는 무슨 관계다? 관계다? y축 대칭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늘 강조했듯이 a가 양수이면서 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1보다 큰 경우와 0에서 5 사이, 1 사이. 자, 문제 1번 다음 함수 그래프를 그리랍니다. 자, 여러분들 y는 3x 거듭제곱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학적 도구 아니고 점칙을 하잖아요. 그럼 x가 0 넣어볼게요. 그럼 y 얼마입니까? 1 맞나요? 네. 1 넣으면 얼마다? 1,3. 자, 2 넣으면요. 1, 얼마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이죠. 네. 참 그리기 애매하네. 요거 그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잘안 보이시네.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맞지? 이렇게 그리는 것이 지수함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직접 그려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개형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리는 거다. 왜? 이게 좌표평이 중구잖아, 맞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개형입니다. 자, y는 3분의 1x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자, 지금 그린 걸 무슨 축 대칭해라? 그쵸? 그럼 책에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 두 개는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대충 보시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면은 얼마다? 3, 마이너스 2면은 9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언제 배우냐면, 여러분들 수학 2에 보면 극한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되면 왜 X축이 점근선이 되는 배우시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된 게 이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수함수 AX의 거듭제곱의 그래프는 A에 따라 나누는데요. 체크할게요. 1보다 클 때와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0에서 1 사이다. 그러면 A가 1보다 크면 적으세요. 자,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 0에서 1 사이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입니다. 맞습니까? 네, 공통점은 자, y절편이 뭐다? 1로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적어야겠죠. 자,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이렇게 하면 전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1을 대입하면 a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어려운 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대형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y는 ax의 거듭제곱의 성질은요, 여기 바로 이 조건이 되겠죠, 그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뭐다? 양은 실수 전체 곱합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라 무슨 함수다? 1대 함수예요. 1대 함수인 이유는 옆에 적으세요. 공역과 치역이 뭐하다? 다르기 때문에 1대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증가함수라고 통하고요. 0에서 1 사이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감소함수야. 그래서 항상 x는 증가 상태로 놔둘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프 그릴 때 왼쪽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기 때문에 x는 항상 증가. y만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점 0,1을 지납니다. 0,1의 뜻은 무슨 절편이다? y절편이 1이라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이 무슨 축이다? x축인데, 자, x축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y는 뭐다? 0이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수함수 이제 그래프 평행 이동하는 거 이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앞에 체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 적어야 될 게 있어요. 뭘 적어야 될까? 책에는 공식적으로 없었지만, 내가 유리함 분수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요. 항상 함수는 몇 종류? 세 종류? 무슨 형?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게 바로 무슨 형이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자, 그러면 평행이동한 함수 그래프는 그러면 무슨 형이라고 하겠어요? 표준형이라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지수함수는 굳이 일반형 같은 건 없어요. 왜 없냐면 굳이 고치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b 곱하기 ax 마이너스 b 플러스 q인데 이런 의미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좀 일반형 자체는 없고 그냥 표준형만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볼게요. 이제 2번. 자, 이거 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기본형이 뭘까요? 기본형은 얘가 기본형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 x축 방향으로 어떻게 평행이동했느냐? 그러면 중요한 거는 평행이동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바로 뭡니까? 뒤에 얼마나 더해져 있냐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냥 얼마다? 또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 영향을 주는 거는 기억하세요. 자, 뭐다? 무슨 축 방향으로만?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일 때만 바뀌어요. 그럼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0에서 뭐로 바뀌어요? y는 1로 바뀝니다. 평행이동이니까 모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래 뭐다? y는 뭐다? 2x 그래프인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위아래만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0,1이 뭐로 바뀌었다? 위로 얼마만큼? 요건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만 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맞죠? 중요한 거는 x에다 뭐 대입한다? 0 대입한 게 y절편이기 때문에 0 대입하면 2 더하기 1이 돼서 얼마가 된다?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위로만 올린 거 아니에요. 옆으로 갔다가 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평행 이동된 거는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y절편이 아니에요. 반드시 x에다 뭐 넣어야 된다? 0 넣었을 때. 자, 그러면 정근선이 어떻게 된다? 위로 몇 칸? 1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기 적색평면이 없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던 정근선이 위로 얼마? 1만큼 됐고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네. 그럼 반드시 뭐 표시해야 된다? 절편 표시해야 되죠. 그럼 여기는 x에다 뭐 대입한다? 0 대입한다? 3이다. 이렇게 그리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평행이동한 지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은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험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내가 찍을 거거든요. 내가 2학년 수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서 항상 촬영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내드릴게요. 꼭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 PPT 만들면서도 촬영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수학의 모든 영역을 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려고 맨날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요 기본형이 뭐죠? y는 3의 x 거듭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x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방향 이동한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정근선이 어떻게 돼요? 정근선이 여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떻게 되죠? 증가 맞나요? 네. 그러면 무슨 절편만 찾으면 된다? y절편. 그럼 x에다 뭐 넣어요? 0 넣어요. 그러면 3에서 2를 뺍니다. 그럼 얼마죠? 1이야. 그래서 이때는 그냥 뭐 원래는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개념만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근데 봐봐. 대충 그려져 여기 무슨 절편입니까? x절편이거든요. 그럼 요 x는 어떻게 구하냐면 나중에 뭐 구해야 된다? 로그로 나옵니다.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요 x절편 관련 연습도 하셔야 돼요. 이번에 2차고 샀을 때 내가 그래프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절편 만들기 표시하는 연습을 하시면 로그 지수 방정식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형이 y는 뭐다? 2분의 1의 x 거듭제곱이고요. 요거는 감소함수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x축 방향은 얼마만큼? 부호반대 1만큼, y축 방향은 얼마만큼? 1만큼 이렇게 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행이동에 보시면 되겠고요. 정근선이 어떻게 돼요? y는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절편 보시면 됩니다. y절편 얼마입니까? x에다 0 넣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 플러스 1인데요. 2분의 1 자체가 뭐다? 2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y절편이 얼마 나오냐면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y절편 3 적어놓고 어떻게 감소함수 맞죠? 네. 대충 그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는 x절편 생기지 않아요. 맞죠? 왜냐면 정근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y는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예제 3번 같은 게 나중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뒷페이지에는 왜? 우리가 정역이 제한됐을 때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함수에서는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싶까요? 쉬었다 할까요? 해버릴까? 어렵지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4번은 이거 좀 열린 문제인데 나는 이런 문제 좀 약해요. 왜 생각하냐면 만들래. 만들래. 자, 볼게요. 자, 이거는 오른쪽 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하나는 x축 방향, 둘 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면 뭐에 대한 대칭이다? y축 대칭이네. 두 지수함수를 찾으래.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함수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함수가 요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는 뭐다? 전전축하니까 3도 요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맞잖아.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 거는 증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얘를 뭐라 준다?
여기 빛이 1보다 크게 두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 두면 되겠어요? 얘는 y는 2분의 1의 뭐다? x 거듭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뭐 했다? x축 방향을 얼마만큼? x축 방향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y는 2에 자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들어가죠? 맞나요? 그럼 얘 빨간 건 어떻게 될까? y는 뭐다? 2분의 1의 뭐다? x 플러스 1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바뀌겠어요? 밑만 바뀌겠죠. 그럼 뭐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은 이 두 개가 무슨 축 대칭이라는 거예요? Y축. 그렇죠. 이거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중요한 그런 거였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만 하면 이제 진짜 끝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래요. 자, 이런 것을 보통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 뭐가 됐다? 제한됐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제한. 이 더한 거야. 자, 그럴 때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요. 그럼 이거 푸는 순서는 뭐가 되냐면 1단계는 요 그래프는 뭐 하자? 그려.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다? 제한을 해. 그럼 그래프가 잘리지요. 네. 그러면 그 그래프 중에서 y값 중에 제일 큰 값이 무슨 값이다? 최대값. 제일 작은 값이 뭐다? 최소값이야. 그래서 내 슬라이드에는요 요것만 해놨어요. 그 설명 빼고 그래프 딱 돼 있죠? 그럼 요거 볼게요. 자, 기본형이 뭡니까? 기본형 그래프가 2x 요거 맞나요? 그럼 x축 방향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자,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개형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돼요. 자, y축 방향은 마이너스 2니까 정무선이 뭐가 된 거야? y는 마이너스 1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y절편. 그럼 y당 x에다 뭐 넣자? 0 넣어. 자, 그러면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답은 4 빼기 1은 얼마다? 3이죠. 여기가 얼마다? 3. 여기 3대 1.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보다 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이게 제한된 거야. 왜냐하면 여기 점선으로 돼 있고 여기 뭐로 돼 있어요? 실선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이 정도 있을 거고 1은 어디 있다? 이 정도 있을까?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 해주네요. 그럼 최대는 어디서 최대일까? 1에서 최대겠죠. 그럼 최소는 어디서 최대일까? 마이너스 1에서 최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만 그릴 수가 있으면 제한된 영역에서 최대치수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F1은요 2에 1 플러스 2 하면 세제곱에서 1을 빼면 되기 때문에 8에서 1 빼면 얼마다? 7 되겠고요. 자, F-1은요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에 1제곱이죠, 그죠? 1은 필요 없으니까 빼기 1입니다. 자, 답은 얼마다?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최대 얼마? 7, 최소 얼마다? 1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단계는 그래프 그린다. 두 번째, 정의역을 제한을 한다. 세 번째는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무슨 값? 최소값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건 문제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형이 뭐지요? 기본형이 y는 3분의 1 x 거듭제곱. 자, 어떻게 평행 이동했죠?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3만큼.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주시면요.
자, 일단 점근선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y축 방향으로 3만각형이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근선은 y는 뭐가 된다? y는 3이 바로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뭘 찾아야 돼요? y 절편.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x에다 0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3분의 1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3이네요. 이거 큰데 이거?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어서 우리가 지수 앞에서 배웠던 성비를 보시면 3의 4제곱 더하기 3이네요. 3의 4제곱 81인데? 맞아요? 네. 81 더하기 3이 얼마다? 84? 우리 y절편이 84. 그래서 대충 그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1보다 작지요? 네.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만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정의역 제한. 자,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2에서 어디 사이다? 뭐 대충 4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잘려. 자, 그러면 최대값 보겠습니다. 자, 최대값은 어디에서? 그렇죠. 어디에서? 2에서. 그래서 F2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최소값은 어디에서? 그렇죠. 우리가 4에서. 그래서 F4 이 정도 적으실 수 있으면 이게 다 푸는 거예요. 그럼 F2는 여기다 2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요는 3분의 1의 뭐다? 마이너스 2 거듭제곱 더하기 3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이거 지수에서 많이 연습하셨죠? 3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뭐다? 3이에요. 그러면 9 더하기 3은 얼마다? 1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F4는 4 대입하면 다행히 3분의 1의 0 거듭제곱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 거듭제곱 1이기 때문에 1에다가 3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4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뭘 배웠어요? 지수, 로그 계산을 배우신 이유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함수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수학 영역 이르기 항상 부담이었는데 이거는 부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부담이 없냐면 수학 영역 이르기를 보시면 그냥 공학적으로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걸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2분의 1, 3분의 1 그러면 밑이 어떻게 돼요?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왜? 저 변화적 되는 정도가 작아요. 맞죠? 근데 어느 축에 더 가까워진다? X축. X축에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절대값이 하면 클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크게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함수 그래프는 몇 종류다? 두 종류다. 뭐에 따라서? 밑에 따라서. 그래서 무슨 선을 가진다? 점근선을 가진다. 그렇지? 자, 그래서 지수함수가 많이 간단해졌네. 자, 근데 우리가 나중에 개념원리도 촬영을 하게 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까지 할까요? 네.